이게 뭐야? 왜 카드에 잔액이 없는 거야? 나는 은행 문자 알림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결제 승인 거절. 240만 원. 문자 밑에는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가족 카드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. 누가 이 카드를 쓴 거지?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. 전 아내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. 나는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이상했습니다. 이미 끊어둔 카드였으니까요. 그날 오후 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. 화면에 뜬 숫자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. 내가 50대 중반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.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.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목소리가 떨렸지만 차근차근 물어봤어요. 언제, 어디서, 누가 이 카드를 사용하려 했는지 말입니다. 상담원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. 백화점 명품관에서 오후 2시 30분경에, 그리고 카드 소지자의 이름은 분명 내 전 아내였다고요. 내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. 이혼 도장을 찍은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. 더군다나 24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명품 시계에 쓰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. 우리가 함께 살 때도 그렇게 큰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미 카드 사용을 정지해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.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카드 정지였거든요. 오늘 아침에 직접 은행에 가서 정지 신청을 했는데 말이죠. 그런데 왜 사용을 시도했을까요? 설마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? 나는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? 전 아내가 단순히 물건을 사려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를 위해 그 비싼 명품 시계를 사려고 했던 걸까요?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. 은행에 확인해 보니 결제를 시도한 건 전 아내였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. 내 연남, 그 인간한테 명품 시계를 사주려 했던 거냐?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. 하지만 곧 머릿속을 스친 의문이 있었어요. 정지된 카드로 결제하려 한 이유가 뭘까? 이미 내 이름으로 된 건 막혔을 텐데 말이죠. 은행 직원이 추가로 알려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. 카드 사용을 시도한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은 내가 법원에서 이혼 확정 도장을 받고 나온 직후였거든요. 마치 내가 법원을 나서자마자 달려가서 카드를 썼다는 얘기잖아요. 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. 혹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면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을 노려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? 그것도 내 돈으로 말입니다. 더욱 기가 막힌 건 백화점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. 그 시계는 남성용이었고 가격이 무려 240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이었다고 해요. 그 옆에 서 있던 남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였다고 했습니다. 내 나이 50대 중반에 내가 모은 돈으로 20대 젊은 남자한테 그런 비싼 시계를 사주려 했다니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. 우리 부부가 함께 살 때도 나는 10만 원짜리 손목시계 하나 사는 것도 주저했었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하필 정지된 카드를 사용하려 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. 분명히 은행에서 정지 확인을 해주었는데 설마 그걸 모르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.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. 나는 남자의 이름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. 장민수,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. 기억을 더듬자 오래전 내 회사 동료의 아들이 떠올랐습니다. 그 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못 내 힘들어했었고 내가 몰래 장학금을 보태준 적이 있었습니다. 설마 그 아이가 지금 내 아내의 내연남으로 나타난 건가? 나는 급하게 예전 수첩을 뒤져봤습니다. 10여 년 전 적어둔 전화번호들 사이에서 그 이름을 찾았어요. 장민수, 맞았습니다. 당시 20살이었던 그 청년이 지금은 30대
초반이 되었겠네요.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.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그 아이가 이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. 그때 내가 몰래 전해준 장학금이 500만 원이었거든요. 내 월급 2달치나 되는 큰 돈이었죠. 그 당시를 떠올려 보니 그 아이 아버지인 동료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. 민수가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하며 한숨을 쉬던 모습이 생생해요. 나는 그때 가족들 모르게 용돈을 모아서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줬었습니다.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무슨 복이냐? 나는 쓴웃음이 나왔어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아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만났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. 우리 회사 동료의 아들이니까 혹시 회사 행사에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?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걸까요? 나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. 혹시 내 아내가 일부러 그 아이를 찾아간 건 아닐까? 내가 도움을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걸 역이용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.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? 세상에 장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 아이일 리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. 하지만 직감적으로 같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. 나는 직접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. 그의 손목에는 시계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.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피부에 누군가의 선물로만 가능한 값비싼 옷차림이었어요. 그가 나를 보자마자 움찔했습니다. 아, 아저씨. 순간 나는 더 큰 의심에 휩싸였습니다. 왜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지?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. 너 장민수 맞지? 내가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. 어떻게 제 이름을?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. 나는 그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어요. 바로 그 아이가 맞구나. 10여 년 전 내가 장학금을 도와준 그 청년 말입니다. 그런데 이상했어요. 분명히 나를 알아보는 눈치인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걸까요? 혹시 내가 장학금을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 아버지 장 과장님 아들 맞지? 대학 때 등록금 어려웠던. 내가 말을 꺼내자 그는 더욱 당황했어요. 아저씨가 그때 도움을 주신.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순간 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. 내가 선의로 도와준 그 아이가 지금은 내 아내와 함께 내 돈으로 명품을 사려고 했다니. 이런 배신감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.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아내를, 아니 전 아내를 알게 된 거냐? 나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.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사실 우연히 만났는데 아저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. 내 아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? 그것도 이 청년에게? 뭔가 이상했어요.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던 아내가 왜 나에 대한 얘기를 다른 남자에게 했을까요? 무슨 얘기를 했는데? 나는 더 캐물었습니다. 그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.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. 그런 얘기요.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왜 말하지 않는 걸까요? 나는 그에게 다그쳤습니다. 너 내 아내와 무슨 관계야? 그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. 저 사실은 아저씨 아들이잖아요. 귀가 멍멍해졌습니다. 20년 전 내가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출장지에서 단 한 번 만났던 그날의 기억. 설마 그 여인에게서 뭐라고?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. 장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. 제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. 그분은 좋은 사람이라고.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. 20여 년 전 부산 출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, 김은주 씨. 당시 나는 신혼이었고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었죠.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설마 그때 내 어머니 이름이 김은주였냐?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그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. 아저씨가 정말 제 아버지셨구나.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. 나는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었어요.
내가 10여 년 동안 회사 동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도와왔던 그 청년이 사실은 내 친아들이었다니. 그런데 왜 하필 내 아내와? 그럼 너는 왜 내 아내와 그런 관계가 된 거냐?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장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. 처음에는 몰랐어요. 그냥 우연히 만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저씨 부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뭐가?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. 사랑하고 있었어요. 그의 대답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. 내 아들이, 내 친아들이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? 그것도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?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? 그럼 전 아내는 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있었던 거냐?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네,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.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. 어머니는 저한테 항상 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아저씨였습니다.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. 내 전 아내가 내 연남이라 믿었던 자가 사실은 내 피를 나눈 아들일지도 모른다니. 그러나 전 아내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. 당신이 모른다고 다 없는 일이 되는 줄 알았어? 이제 다 드러났네. 나는 전 아내에게 달려가 소리쳤어요.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구나. 그 애가 내 아들이라는 걸. 물론이지.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. 김은주가 죽기 전에 나한테 다 얘기했거든. 당신의 숨겨진 아들이 어디 있는지,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이야.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아들의 어머니와 내 아내가 연락을 하고 있었다니. 이런 배신이 또 어디 있을까요? 그럼 너는 일부러 그 애를 찾아간 거냐? 맞아.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. 당신이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을 망가뜨려 주려고 했는데, 그녀의 목소리에 소름 끼치는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. 그런데 만나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수한 거야. 마치 젊었을 때 당신을 보는 것 같았어. 그래서 마음이 변했지.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. 내 아내가 복수를 위해 내 아들에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. 장민수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. 그럼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? 전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. 처음엔 그랬어. 하지만 지금은 달라.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.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아버지라면 장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.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내 아들도 내 아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여 년 전 내가 저질렀던 그 한 번의 실수였다는 것을요. 나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. 그래, 피는 속일 수 없구나.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. 그러나 곧 전 아내의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. 착각하지 마. 그는 이미 날 남자로 사랑해. 아버지? 웃기지 마.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.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아들이라 믿고 싶었던 청년이 내 아내와 얽혀 있었습니다. 장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어요.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?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가요? 전 아내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. 민수야.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.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.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? 장민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.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. 내 아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요. 하지만 이미 빠져버린 감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? 민수야.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. 아빠가 늦게나마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부자 관계를 만들어 보자. 하지만 전 아내가 비웃듯 말했어요. 20여 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민수는 이미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어. 장민수는 우리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. 한쪽은 갑자기 나타난 친아버지, 다른 한쪽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여인. 그런데 그 여인이 하필 아버지의 전 부인이라니.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.
장민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.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나는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.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찾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금기가 되어버렸으니까요. 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. 민수야, 내가 선택해. 혈연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선택할 것인지, 아니면 진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. 나는 카드 명세서를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. 내 피를 부정하지 마라. 그게 죄악이란 걸 너도 알잖아.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. 전 아내는 냉소적인 미소로 나를 내려다봤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습니다. 나는 아직도 묻고 싶습니다. 그 청년은 내 아들일까? 아니면 단지 또 하나의 배신일까?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. 장민수는 연락을 끊었고 전 아내는 이사를 가버렸습니다. 둘이 함께 떠났는지도 알 수 없어요.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. 이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들까지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.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봅니다. 만약 정말로 장민수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? 아들의 사랑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야 했을까요? 아니면 아버지로서 그들의 관계를 인정해줘야 했을까요? 20여 년 전 내가 저질렀던 실수가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.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뒤엉키게 만들 줄이야.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냥 단순한 불륜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습니다. 배신감은 컸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. 어젯밤에는 장민수의 아버지였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가 멈췄어요.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사실은 민수가 제 친아들인 것 같습니다.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지금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. 아내도 아들도 모두 잃었어요. 아니, 정확히는 아들을 찾았다가 다시 잃었다고 해야겠네요.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.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세 사람 모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결정해야겠죠. 과연 그날이 언제 올까요?